안녕하세요, 애니메이터 콧입니다. 오늘은 애니메이션을 공부하는 학생분들이나 주니어 애니메이터를 위해서 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모두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2D, 3D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면 2D, 3D 이렇게 말할 때 D가 바로 디멘셔널의 약자입니다. 2D, 3D라는 것은 2차원, 3차원이라는 말이죠.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할 때 1차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1차원은 예를 들어서 앞뒤로만 움직이는 직선 같은 거죠. 그리고 2차원은 평면, 3차원은 뭐 입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냥 애니메이터니까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못 해드리겠지만 1차원 축을 90도로 지나가는 하나의 축을 더하면 2차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축을 또 90도로 지나가는 하나의 축을 추가하면 뭐 3차원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어렸을 때 수학 잘하시는 분한테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작업하는 마야라는 이 소프트웨어는 3차원 그래픽 툴이죠. 마야 내에서 이 세 개의 축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축은 지정된 색으로 보입니다. X축은 빨간색, Y축은 녹색, Z축은 파란색, 랜덤은 노란색입니다. 랜덤이라는 것은 일정한 하나의 축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축을 한꺼번에 이용해서 움직일 때 랜덤 축을 사용하거든요. 그게 랜덤 축이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축들은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이런 색깔을 보고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컨트롤러들 같은 걸 선택한 다음에 W나 알파벳 E 이렇게 누르면 축들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 아이콘을 선택해서 선택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단축키로 W나 E를 누르면 조절자가 나오는 거죠. 이거를 매니퓰레이터라고 합니다. 이 매니퓰레이터를 가끔 가다가 뭐 안 보입니다, 사라졌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제가 마야 기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키보드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누르면서 크기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어쩔 때는 너무 작아져서 이게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화살표 이런 것들 뭐 선의 굵기 이런 거를 굵게 해놔가지고 작아져도 저는 보이는데 이 화살표 크기도 여기 세팅해서 다 조절할 수 있거든요. 여기 있죠? 매니플레이터. 이 핸들 사이즈마저도 거의 제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매니플레이터 크기도 엄청나게 작아져 있다면 사라진 것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끔 뭐 에러 났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는 한번 플러스를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애니메이터가 사용하는 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개념이 초보자분들한테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개념만 대략적으로 이해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지금 한 번에 뭐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월드 축은 이 세상의 동서남북과 같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 방향이죠. 오브젝트나 캐릭터를 뭐 이렇게 돌리고 뭐 저렇게 돌리고 해도 동서남북의 방향이 바뀌진 않죠. 내 몸이 움직인다고 해서 나침판의 그 동서남북 방향도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닌 것처럼 월드 축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페런트 축이나 오브젝트 축 같은 거는 마치 나의 앞뒤 좌우처럼 내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 방향이 바뀝니다. 내가 북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북쪽과 내 앞이 일치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몸을 틀면 내 앞은 뭐 북쪽이 아니라 동쪽이 될 수도 있고 뭐 서쪽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 몸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나의 방향은 바뀌게 되죠. 이것처럼 월드 축과 페런트 축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선택한 다음에 제 매니퓰레이터 그 설정을 월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W를 홀드하고 있으면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이런 메뉴들이 나오거든요. 월드, 지금은 이제 월드와 이 캐릭터의 페런트 축의 방향이 일치하는 순간이죠. 월드로 하나, 페런트로 하나 똑같죠. 축의 종류를 바꾸는 거는 여기 메뉴 아이콘에서 더블 클릭을 누르면 툴 세팅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엑시스 오리엔테이션을 눌러서 여기서 바꾸면 돼요. 그거랑 똑같은 건데 지금은 이제 페런트인 상태인 거죠. 이번에는 몸을 한번 틀어 볼게요. 이렇게 돌렸어요. 월드 상태로 하고 이걸 선택해 보면 아까와 똑같죠. 월드 축은 내가 어디로 몸을 돌리든지 간에 항상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몸을 돌려도 동서남북은 바뀌지 않죠. 자, 그런데 이거를 페런트로 한번 바꿔봅시다. 페런트로 바꿨더니 바뀌었죠. 내 기준의 앞이 항상 Z로 유지되어 있어요.
상위 컨트롤러를 돌려놨더니 내 기준의 앞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 축과 페런트 축이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편리하게 움직이려고 이런 모드들을 다른 종류로 바꾸는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캐릭터의 축이 뭐 바뀌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편의상 이동하고 싶은 모드로 바꿔서 그 방향으로 작업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서 뭐 월드 모드로 X로 움직인 다음에 X축으로 지금 방금 움직였죠? 오브젝트 모드로 해서 X로 움직였을 때 반드시 이 로테이트 X 수치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방금도 보셨겠지만 월드 축으로 해서 제가 X축을 잡고 움직였지만 지금 세 개의 모든 수치가 변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키가 있고 그래프 에디터로 봤다면 X축을 잡고 움직였지만 세 개의 그래프가 한꺼번에 막 이렇게 움직였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축을 사용하든지 간에 그 축에 맞춰서 이런 수치라든지 모든 세팅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어서 이런 축들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수치와 혹은 그래프 에디터와 일치하는 축의 모드는 무엇일까요? 자, 애니메이터니까 우리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프 에디터와 연동이 되는 축, 그러니까 채널 값과 그래프 에디터 이것과 연동이 되는, 일치되는 축은 트랜슬레이트는 페런트 모드고요. 로테이트는 짐볼 모드예요. 방금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다른 뭐 월드 축이나 그런 축으로 해서 축을 움직였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한 축의 수치 값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짐볼과 페런트로 했을 때만 그게 똑같이 연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Z축을 가지고 움직이면 Z 방향으로 움직이죠. 자, 이걸 똑같은 걸 잡고 이제 월드축으로 바꿉니다. 월드축으로 해서 Z를 움직이면 채널값 보시면 두 개의 축이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할 때는 이왕이면 트랜슬레이트 모드는 페런트 축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캐릭터가 이 앞으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전체 캐릭터는 지금 이 월드 축과 일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각선으로 내가 걸어가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여기에서 제일 큰 마스터 컨트롤러를 돌려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으로 걸어가게 하려고 이 두 개 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걸어가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두 개 축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수정하거나 그럴 때 너무 힘드니까 그 걸어가는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마스터 컨트롤러를 돌려놓고 그 안에 있는 작은 컨트롤러를 가지고 움직이면 한 축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걸어가거나 뭐 한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할 때는 제일 큰 컨트롤러 가지고 그 방향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축, 뭐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한 축만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뭐 공부하셨거나 애니메이션을 하다 보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짐볼 락입니다. 로테이션 짐볼 모드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하다 보면은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방향이 생겨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짐볼 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짐볼로 바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움직이면 아무 축도 안 움직이는 그런 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다 같이 움직이는 축도 있고요. Y축을 움직였더니 한 축만 가지고 움직이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 팔을 앞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팔을 벌리고 싶어. 근데 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를 만들지 않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은 아까와 비슷한 이제 팔을 벌린 이런 애니메이션이 되지만 하나의 축을 잘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모션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걸 다 예상하고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오브젝트 축을 사용해서 애니메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없는 축의 방향이 나오는 거를 짐볼 락이라고 하는데요. 애니메이션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첫 번째 포즈는 이런 포즈고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이렇게 팔을 일직선으로 내리고 싶어요.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조금 팔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제 짐볼락에 걸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키를 풀어서 보면은 이렇게 막 안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돌아오죠. 분명히 저는 이 두 개의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짐볼락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개의 축을 이용해서 저 모양을 억지로 만들려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프 에디터를 보면 막 엄청나게 많은 축들이 움직여서 이런 움직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짐볼락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움직임들, 복잡한 움직임들이 보인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그래프 에디터에서 커브에서 오일러 필터라고 여기 메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그래프가 정리가 됐죠.
마야가 그래프를 최대한 심플하게 정리를 해주면서 내가 원했던 그런 움직임으로 만들어줘요. 어느 정도 약간 그래도 곡선으로 살짝 돌아오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심플한 움직임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랜덤하게 꽤 높은 확률로 짐볼락의 문제점을 고쳐줍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도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키를 좀 많이 추가해서 작업을 하거나 키를 추가해서 최대한 짐볼락이 생기지 않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거나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이 샷 작업을 할 때 좀 더 계획적으로 짐볼락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개의 축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로테이션 축 이 X, Y, Z가 있는데 컨트롤러가 다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X, Y, Z 순서대로 이렇게 로테이트 오더가 되어 있어요. 로테이트 오더가 되어 있다는 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화면 오른쪽 보듯이 어트리뷰트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화면 왼쪽처럼 이 캐릭터 리깅을 하신 분이 저렇게 채널에다가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채널에서 바꾸시면 되고요. 아니면 어트리뷰트에서 로테이트 오더라는 걸 찾아서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X, Y, Z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X, Y, Z는 마야의 페런트 차일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 Y, Z라고 한다면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X가 가장 아래에 있는 차일드고 그다음에 위 순서대로 Y, 그다음에 Z가 모든 Y와 X를 데리고 있는 그런 페런트인 거예요. 페런트와 차일드의 관계를 아시겠지만 자 여기서 보시면 얘가 X 제일 밑에 있는 차일드죠. 그 다음에 X를 데리고 있는 Y, 그 다음에 Y를 데리고 있는 Z. 그래서 최상위 페런트는 움직일 때 다른 차일드들을 다 데리고 움직여요. 그 다음에 Y가 움직일 때는 X만 데리고 움직이죠. X는 자기 혼자 움직여요. 자, 이해하셨죠? 이건 다 알고 계시죠? 방금 보신 이런 움직임이 이 짐볼 쪽에서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짐볼로 했습니다. 그럼 X를 움직여 볼까요? X 혼자 움직이죠. 가장 밑에 차일드였으니까. Y는 그렇다면 X를 데리고 움직여야 되겠죠. 네, X축과 함께 움직이죠. Y가 움직일 때. 그렇다면 Z축은 모두 다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다 같이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X, Y, Z라고 써 있다는 것은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Y축이 움직일 때 아무것도 안 움직였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Y가 맨 앞에 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Y가 움직일 때 아무것도 안 움직이죠? 혹은 Y가 움직일 때 모두 다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Y가 제일 끝에 있는 걸로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에 없으면 어트리뷰트 가서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축을 바꿀 때 뭔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중에 바꾸게 되면 조금씩 여태까지 작업했던 애니메이션들이 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도중에 바꾸는 것보다는 미리 계획해서 바꾸시는 게 좋겠죠. 네, 참고로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트랜슬레이트를 사용할 때는 페런트 축을 사용하고요. 이렇게 해서 페런트 로테이션을 할 때는 짐볼로 하면 좋긴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짐볼락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축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합니다. 꼭 저처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참고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어떤 축을 사용하든 결과물만 잘 나오고 내가 효율적으로 잘 작업할 수만 있으면 돼요. 다시 설명해 드리지만 어떤 축을 사용하든 채널과 그래프 에디터에는 페런트 축일 때 기준으로 수치값과 그래프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는 짐볼 축일 때의 채널의 수치와 그래프 에디터의 그래프가 표시가 돼요. 이거는 어떤 축을 사용하든 그거에 맞춰서 변화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면서 하고 싶으시면 이런 축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로테이션은 너무 불편함이 많으니까 편의상 오브젝트 축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이 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처음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가 작업하시면서 다시 한 번씩 보시거나 아니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